8월 2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퇴로를 차단하겠다. USUH 엔진님께서 어제 간담회 서정진 회장의 발언을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귀에 꽂히게 같이 한번 보시죠. 좌시하지 않겠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요. 대차이자 10에서 15% 정도라니 이 정도면 2017년 코스피 이전 때 숏 스퀴즈가 발생하였을 때 대차이자 수준입니다. 그 당시 주식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대차이자 10%가 넘는다고 회자될 때였습니다. 도대체 숏 스퀴즈 상황도 아닌데 뭐가 급해서 대규모 대차를 무려 10%에서 15%나 주고 빌렸을까요? 서정진 회장님께서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이번 3분기 실적 매우 좋다. 거기다가 핵폭탄 진펜트라. 10월 말까지 출격 대기 중이다. 램시메스시 미국 명칭을 진펜트라라고 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외 투자자 140명과 회장, 부회장이 직접 만나서 투자 유치한다. 그들이 이 저가에 2024년 성장 전망을 보면 안 들어오겠니? 괜히 공매 쳐서 저가 만들면 신규 투자자만 땡 잡는 거란다. 니들은 망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한 후에는 홀딩스 상장에서 실을 말려버리겠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응? 자, 깔끔하고 시원하시죠? 명료하게. 셀트리온, 존슨앤존슨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특허 합의하였다. 2025년 3월 7일로 출시 합의하였다. 차세대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출격 대기 중입니다. 하나하나가 블록버스터이죠. 시장 규모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지금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 주총 전까지 조금 차분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시면서 기다려보시죠. 그동안의 기다림에 비하면 지금의 기다림은 그다지 어렵진 않겠지요. 그리고 에너지가 응축되었기 때문에 한번 터질 때는 강력하게 터질 확률이 높겠지요. 그 고속열차를 8개월의 고속열차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트리온 유럽에서 오크레브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2차 계획을 신청하였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 512명 대상 CTP53 평가한다. 차분하게 계속 제품들이 줄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미국 3대 PBM 입성하였다. 이달 중 19% 커버율 확보. 이런 거 보시면 참고만 하시겠죠? 이게 왜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는지. PBM은 이슈화될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싸게만 하면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겠죠, 계약이. 근데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남겨가지고 커버리지를 하면서 캐파를 잠식해 나가야 된다. 더불어 바이오시밀러가 경쟁력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는 애가 다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다. 올해 내에 40%까지 커버한다 그랬죠, 시장 내. 그래서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3마를 이제 캐시카우를 얘네가 많이 치고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성장이 바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여기에 배그잘마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래된 주주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포트폴리오는요.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램시마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이잖아요. 허주마는 항암제, 투룩시마도 항암제입니다. 베그젤마도 항암제, 램시마 SC는 자가면역 질환, 정맥에서 피아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 차세대 또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출격을 합니다.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바이오베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10월 달에 출격을 대비 중이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얘네는 시장 규모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은 한 번 맞으면 평생 투여를 받아야 되고요. 항암제는 투여를 안 받으면 생명에 위태롭잖아요. 그쵸? 감염성 질환과는 차이가 무척 크겠지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시장 캐파가 커지고 캐시카우를 창출하게 됩니다. 다만 살아남은 업체가 과점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램시마 NCC는 신약이기 때문에 38년까지 15년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겠죠. 약가 인해서 자유롭다. 부가가치가 무척 높다. 3년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3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요? 헬스케어 기준 올해 2조 3천억에서 내년도 3조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재본 것이다. 자기가 직접. 그러면 주가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얘네가 언제까지 누를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의 수건 3, 4합병 성공 가능성은 미디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합병 완료가 되어야겠지요.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도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고 있네요. 서정진, 난 셀트리온 1등 영업사원이다. 해외 공략 앞장서서 합병 효과 극대화하겠다. 투자자 간담회 열었고 캐나다 의사 1,800명, 하루 20명씩 만날 것. 걱정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체력이 얼마나 붙이실지.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시니 또 잘 무리 없이 해내시겠지요. 미국 휴메라 바이오시밀러 40% 시장 진입 자신한다. 우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간이 촉각촉각 차분하게, 그리고 그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바에서 셀트리온 출신 품질 운영 센터장을 영입하였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요, 2010년에서 14년 셀트리온의 품질 담당 부사장을 영입한 바 있다. 좀 오래됐죠? 9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퇴임하신 지. 그 이후 2016년부터 환자의 세포를 활용해서 만성 신장질환 치료법을 연구하는 바이오테크인 프로기드니, 미국 바이오테크인 프로기드니에서 품질 관리를 총괄했다. 그 이후 삼바에서 이분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인력이 돌고 도는 거긴 하지만 갑자기 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법인이 70명이었던가요? 현재? 60명이었던가 70명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추후 300명인가? 몇백 명 때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 근데 그 정도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캐파, 보통 미국 캐파 기준으로 1만 명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일당 300명 대 1만 명. 어느 정도 그 효율을 보시는지 알겠죠? 셀트리온이 사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레키노라,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세계 최초로 레키노라 개발비가 총 변이까지 3천억 프로젝트가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2년 동안 3사의 모든 연력을 쏟아부어서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항체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요. 신약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바이오 신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과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이 저는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3, 4합병과 대형 M&A와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와 함께 호재가 줄줄이 반영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 시기가 저는 무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생명연구공학센터, 셀트리온의 미래이죠. 여기 연구 인력과 그런 셀트리온의 CPU, 두뇌가 이제 케미칼과 바이오, 전장을 다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정리를 하면 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야가 제약바이오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2차전지가 됐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믿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차장고를 좀 먼저 보시죠. 왜냐하면 얘가 정말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727만 주. 엄청나죠? 그리고 140만 주 줄었다가 다시 34만 주 늘었다가 오늘 어제 기준이죠. 44만 8천 주 줄었습니다. 1520만 주 헬스케어.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대차장고 어제 기준이죠. 오늘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제 그 키움증권 사이트 기준상으로는 보시면 56만 6천 주가 줄어서 1438만 주. 얘도 283만 주가 늘었었어요. 하루 만에. 엄청났었죠? 그 다음 79만 주, 79만 8천 주. 약 80만 주씩. 300만 주, 80만 주, 80만 주 하면 450만 주 가까이. 3거래일 만에 늘었죠? 450만 주. 3거래일 만에. 엄청나죠? 1400만 주 중에서 3거래일 만에 450만 주 급했다. 상당히 제가 급했다는, 얘네가 바빠 보이고 굉장히 급해 보인다. 다급해 보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그만 건드려라. 3분기, 4분기 실적 좋다. 니네 이제 그만 가라. 이 말이 귀에 꽂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2.95, 거래량은 23만 6천 주, 0.76 약보합. 자, 아직까지 거래량이 급감해 있어요. 23만 6천 주.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26.7,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거래량은 44만 7천 주, 오늘 0.61 약보합.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는 거죠. 죽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환됩니다. 임시 주총 기준점이에요.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24.5일, 제약도 늘었네요. 거래량은 40만 7천 주, 오늘 0.87 강보합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좀 보시죠.
자, 신한 여전히 출근해 있습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보는 것 같아요. 키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삼성도 좀 보이네요. 장중에 외국계 창고 흐름을 조금만 볼까요? 거래량이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23만 6천 주이기 때문에 그쵸? 장 초반에 JP모건이 찔끔 매수하고 말았다. JP모건 들어오면 또 모아가지고 밀었던 게 1년 동안 그랬잖아요. 요 흐름을 좀 그만 보고 싶네요. 자,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뭐 신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얘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키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장중의 외국계 흐름은 메릴린치 통해서 찔끔 장 초반에 나오고 말았다.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은 참고만 합니다. 큰 의미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임시주총 전후로 해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셀티오는 개인과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24,000주, 개인, 외국인은 12,000주. 여기 JP모건에 찔끔 보였었죠? 기간은 37,000주 매도하였다. 그 중에 금융투자가 45,000주, 투신이 1930주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각각 1700주, 86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외국인 34,000주, 개인 22,000주, 개인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22,000주, 34,000주 각각 들어왔고요. 기간계 창구를 통해서 57,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심에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담당했고요. 투신은 16,000주 매도였고요. 연계금은 24,000주 매수하면서 이거래일 연속 32,000주, 24,000주 담았다. 자, 제약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42,000주, 기간계 창구를 통해서 24,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계 창구를 통해서 71,000주 매수가 들어왔네요. 기간 물량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4만 주 매도.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11,000주 매수, 보험은 4,556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시장 상황을 잠깐만 보면 코스피가 0.73, 코스닥이 0.26 하락해서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또한 뭐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현재 알고 계시죠? 중국과 미국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슈와 고금리,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 공포가 뒤덮이고 있죠. 시장이 안정이 돼야 3, 4합병이 또 안정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저는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내년도 중반부 그 이전에 상승장을 예상을 한다. 그래야 톱니바퀴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